자, 우리가 아까 소우의 편이죠. 소우. 자, 소우에서 이 앞선 자는 어떻게 보면은 소우 플러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밭을 논을 가는 이 사람이 논을 갈 때 소가 앞에 가잖아요. 이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소가 밭갈이 할 때 앞에 가니까 앞선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그 글자는 아닙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이 소우의 사람인이 아니고 발지하고 사람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딜 가더라도 항상 뭐가 먼저 가요?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발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선입니다. 자, 그럼 어디 간다는 얘기는 어딜 가느냐? 놀러 간다? 아니에요. 어딜 가? 제사 지내러 가는 거야. 이제 다 아시네. 신에게 가는 거야. 그러면 제사 지내러 갈 때 뭘 해야 돼요? 목욕제기 해야 되죠. 제사 지내러 갈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씻는 일이라니까. 씻을 세자입니다. 앞선 자 두 개에다가 이 조개패가 있습니다. 이 앞선 자 두 개는 그러니까 이게 앞선 자인데 먼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먼저 간다. 빨리 간다는 얘기야, 이게. 예? 빨리 간다. 나아갈 신자입니다. 빨리 막 나아간다. 나아갈 신자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가서 도와줘야 되지. 다 굶어 죽은 다음에 정말 요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도 한 30분간 이게 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만약에 빨리 발견했었으면 혹시 모르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총각을 다퉈 생명을 그럴 때 1분 33분 차이가 생사를 가를 수 있어. 남에게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도움을 줘야 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도울 찬자야. 그래서 네? 재밌는 글자죠? 도울 찬자. 돕는다는 것은 생색내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에게 빨리 가서 도움을 줘야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려야 돼. 기려야 된다니까. 예, 기를 찬자요. 이거는 도울 찬자고 찬성, 찬동할 때 쓰는 거고 요거 기를 찬자, 칭찬. 그러니까 적시에 도움을 베푸는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자, 이거 소입니다. 이거는 소가 아니죠. 꼬랑지죠. 꼬랑지인데 이 꼬리 밑자를 털모죠. 꼬리 밑자를 탁을 정확히 써주겠습니다. 네? 꼬리 밑자예요. 소꼬리가 더 소꼬리. 꼬리가 강조된 소가 뭐냐면 무소소입니다. 무소. 큰 저기 열대지방에 있나 봐요. 저 남쪽에. 그러니까 이게 덩치가 큰 소가 움직임이 두뇌요 움직임이 민첩합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간다 그러면 천천히 가는 거예요. 늦을 지자입니다. 지각, 지체. 자, 아까 이게 여기 입구가 들어가면 뭐였죠? 알릴고요. 이거는 함정이라고 했죠. 함정? 예, 함정입니다. 알릴고자입니다. 요걸 발음교로 해서 물수가 들어가면 여기에 물수가 붙으면 이게 클호 넓을 호입니다. 호연지기 넓은 호수입니다. 여기에 의미 요소가 발음교겠죠. 그 다음에 해가 들어가도 밝을 호. 이게 물이가 물호고 클호 넓을 호고 요거는 밝을 호. 예. 자, 그 다음에 요것이 알릴 고자인데 여기에 갈착이 들어가면 찾아가서 알린다. 지을 조자입니다. 찾아가서 알리다가 원뜻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지을 조로 바뀌었어요. 창조, 조성, 조화. 그 다음에 술 먹고 알리는 거 뭐라 그랬죠? 술 먹고 알리는 거. 남편이 술 먹고 밤에 와가지고 나한테 미주알 고잘 알려.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독할 혹자. 그것만큼 심한 게 없어요. 혹도 가혹, 혹사.
여러분 정말 주정뱅이 남편이 없는 거를 천만다행으로 아셔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 봤는데 아주 미쳐 죽으려고 그래요. 잠을 못 자,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그냥 대꼬챙이가 되는 거예요. 잘라 그러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 사람 잠도 안 자. 그래서 결국 이혼한 사람 봤습니다. 혹독할 혹자입니다. 자, 이제 소 다음으로 말 맞자입니다. 말 맞자는 말의 그 아주 수려한 유려한 어떤 그 등, 털 모양새에다가 다리를 강조한 말 맞자입니다. 말은 명마냐 종마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명마냐 종마냐 이런 말 들어봐요. 어떤 말들은 정말 엄청 비싼 말들이 있어요. 종마, 유명한 그 정말 혈통 있고 품종이 좋은 종마는 수백억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람이잖아요? 이게 뭐 하는 장면이에요? 다 첨자입니다. 요거 합할합자하고 합할합자, 그렇죠? 두 개 합쳐놓은 거죠? 사람을 다 합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모두 첨 다 첨이야. 이 말이 정말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한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거야.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증험할 험, 시험할 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뭐 몇 점 맞았냐가 성적 내기에서 시험한 게 처음이 아니고 종마냐 정말 괜찮은 말인가를 여러 사람이 테스트하는 것이 시험하다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제 테스트로 바뀌어가지고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명마 여부를 살피는 겁니다. 자, 말은 타고 가다가 어디인가에서 주막에서 쉬어야 됩니다. 머무를 주자입니다. 모텔에 들어갈 때 차랑 같이 들어가듯이 옛날에는 차 대신 말 타고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머무를 줍니다. 불빛 보이는 곳에 가서 이제 저녁이 됐으니까 거기서 쉬는 거예요. 머무를 주, 주차장. 여기서 주차장, 주미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네? 뭐라 그랬어요? 자,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엿벌력이 있습니다. 이 엿벌력자는 여러 번 설명했죠. 눈이죠. 죄수죠. 다행행자가 죄수를 살펴보는 것이 엿벌력자입니다. 이 억울한 죄수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뭐였어요? 택자가 아니죠. 택자는 죄수 가운데서 쓸만한 놈을 골라내는 것이 손으로 골라내니까 가릴택이고, 요거는 억울한 사람의 말을 통역해 주는 거야. 죄수가 외국 죄수 잡아왔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왔는데 내가 억울하다 그래. 말을 네가 어떻게 해주는 거야? 번역할 역자, 통변할 역자입니다. 바꿔주는 거야. 바꿀 역자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죄수들을 중간중간 죄수들을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그 행정구역에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오늘날 말하면 우체국 같은 이런 역참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주막 주둔도 하고 죄수들도 잡아놓고 이래요. 예. 여기를 연결하는 것을 이제 역참, 역자예요. 오늘날 우체국 같은 데죠. 여기에 말도 여기서 주둔하고 쉬기도 하고 그런데요. 역참역이라고 합니다. 통신수단 가운데서 여기까지 말 타고 쫙 가서 알려주고 여기서도 쫙 가서 알려주고 그러죠. 네. 역참역.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 우체국 이런 말이 나왔죠. 자, 요것이 나짐이라고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나짐. 나짐이라는 것은 진시황 이율은 자기에만 쓰는데 짐이 그러는데 원래 이것은 뱃머리에서 뭘 들고 있는 모습? 횃불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높이 들었다는 거죠. 횃불 들어가지고 힘쓴다, 싸워서 이겼다. 이길 승자예요. 그러니까 높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물이 높이 솟아오른다, 솟구칠 등자인데 여기에 풀초가 들어가면 등나무야. 등나무가 쫙 올라가잖아요. 여기에 올라간다라는 이 뜻이 있는데 여기에 말이 들어갑니다. 말이 앞발을 확 쳐들은 거예요. 뭐예요? 오를 등자입니다. 오를 등자. 네? 물가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앙등 그래요, 앙등. 네, 똑같은 글자입니다. 뭘까? 앙등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은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말 타야 되죠? 이 기자 써가지고, 기할 기자 써가지고, 말 탈기입니다. 말 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기수. 말 타고 싸우는 사람들을 기마병 그러죠. 예. 말 타면 말을 몰아야 되죠? 말몰구자입니다. 말몰구. 구박하다. 구축하다. 승승장구. 선구자가 뭡니까? 맨 앞에 말을 몰고 간 사람이 선구자예요. 그러니까 가서 뭘 많이 보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죠. 구보란 말이죠. 군인들이 구보한다 그러죠. 예, 말 타고 말이 가는 거죠. 말몰구자입니다. 여러분 아주 친한 사이에 친구들을 우리가 중마고우라 그러잖아요. 사이가 어떻습니까? 중마고우가? 예? 중마고우와의 사이를 돈독하다 그래요. 도타울 돈자에다가 도타울 독자 씁니다. 중마고우라 그러죠. 중마고우. 왜 중마고우일까요? 예? 왜 중마고우예요? 대나무 말. 이게 그 글자예요. 대나무 말. 대나무 말이 어떤 거냐? 이런 게 대나무 말이에요. 아시죠? 대나무 옆에다가 밭에서 거기 올라가지고 타고 노는 거 옛날에 그렇게 많이 놀았어요. 그게 중마, 이게 중마. 예? 그러니까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옛날 친구가 중마고우야. 사이가 어때요? 중마고우는 돈독하지. 그게 도타울 독자. 두텁다. 오랜 같은 공유한 경험도 많고 이러니까 그 사이가 도타운 거예요. 감정이 굉장히 두터운 거예요. 친한 정도가. 역으로 한번 가봅시다. 역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역으로 한번 가봅시다. 말이 있어요. 말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역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 글자 전에 요 글자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요거는 요 글자는 또 뭐예요? 뭘 알아야 되겠어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예. 여기서 요 글자는 깍지낄 차자입니다. 깍지낄 차자예요. 손을 딱 깍지를 낀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뭐냐? 요거는 지금 벌레가 들어간 걸 봐서는 벌레가 물어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긁는 거예요. 네. 그 긁게 만드는 벌레가 뭐예요? 벼룩 조자입니다. 그 벼룩이 물으면 긁어야 돼. 뭘로 긁어? 손으로 긁어야지. 그래서 이게 긁을 소야.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벼룩이가 말 잔등에 올라타갖고 물어대는 거야. 그러면 말은 뭐 가죽이 두꺼우니까 뭐 벼룩이 물어봐야 뭐 괜찮겠지? 그게 아니에요. 벼룩이 물기 시작하면 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로 됩니까, 이게? 네? 어떻게 그러면 이게 막 미쳐 죽겠는데 환장하겠어? 막 땅바닥에 굴러가지고 막 땅에다 비벼대야 돼. 이 모습이 어때요? 조용합니까? 시끄럽죠. 아주 그 분위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소란하다. 떠들 소자입니다. 소란, 소요. 자, 이 말은 반드시 재갈을 물려야 되고 손으로 말을 다뤄야 됩니다. 손이 들어가면 이게 말 부릴 어자입니다. 말 부릴 어자. 말 부릴 어자예요. 어거의 말 부릴 어자입니다. 우리가 어거하다 그런 말은 마차의 저기 고삐를 잡고 손으로 조정하는 걸 어거하다 그래요. 말 부릴 어자입니다. 말 고삐로 말을 부리는 장면이 어갈 어자인데 이렇게 씁니다. 이게 어거할 어자입니다. 제어하다 할 때 우리가 제어란 말 쓰죠? 예? 말이 가는데 함부로 날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다는 글자네요. 그러면 이게 제어를 해야 됩니다. 제어하다. 이게 요 글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 어거할 어자. 제어의 어거할 어자. 요게 말 고삐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 단독 사용이 잘 없으니까 이거 어거할 때 어자 쓰이는데 여기 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요게 요것이 여기 잘 보시면 요거 있는데 요 발지자 있죠? 그러니까 합쳐놓은 거예요. 이게 가는 거를 뭐 꼴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말을 제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길 갈 때 말 고삐를 잡고 흔들어대는 장면이 요거 제어하다 할 때 어거할 어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은 굉장히 높습니다. 말 위에 올라타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돼요? 높을 교자죠. 말을 타면 높아져요. 콧대가 높아집니다. 교만해져요. 교만할 교자입니다. 이게 진실로 구자잖아요. 진실로 구자인데 이거 귀부인이 파티나 잔치에 나가기 위해서 머리를 단장하고 있는 장면인데 머리를 단장할 때 자기가 머리를 안 만지고 종들이 만지잖아요. 종들이 머리를 조금만 세게 당기면 이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참모나 이 종장이 머리 만지는 사람을 채찍으로 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복에 들어간 거예요. 제대로 하라고. 이게 공경할 경자입니다. 공경할 경자.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에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왕비나 그 높은 마마님 머리 만지고 있는데 잘못 만졌다고 지금 해철이 맞는 장면이에요. 말을 해철이 때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잘 달리는데 팍 때리면 히 하고 그게 놀랄 경자. 이게 경악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죠. 말로 해야지. 말로. 예? 예, 말로 해야죠. 다스릴 경계할 경자인데, 예? 경계하는 말로도 사람을 경계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야 되는데 말이 그냥 확 놀란 거예요. 자, 사슴 녹자로 들어갑니다. 사슴 녹자. 요 사슴 녹자에서 요 밑에 있는 요거는 비수비자, 나란할 비자, 비교할 비자인데 요건 발입니다. 언제 쓰냐면 이 고몽자에 보시면 요게 능할 능자잖아요. 원래는 고음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고몽자인데 요게 뭘로 쓰였어요? 고음의 발이에요. 그러니까 비수비가 아니고 꼴은 같은데 발입니다. 여기서 사슴의 날렵한 사슴의 뿔하고 여기 사슴의 몸뚱아리하고 길고 가는 사슴의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슴 녹자예요. 자, 사슴은 제일 뭐가 특징이에요? 뿔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뿔을 강조한 글자가 이게 뭐예요? 고을여자입니다. 고을여자예요. 고구려, 미사여구, 수려하다 할 때 고을여자. 이 사슴이 막 사슴도 단체로 뛰어. 에? 사슴도 혼자 안 뛰어. 단체로 뛰어. 사슴이 사자가 달려오니까 막 뛰어. 뛰면 뭐가 일어요? 뛰면은 흙먼지가 일죠. 이게 티끌 진자입니다. 진토. 홍진의 썩은 명이야. 이런 노래 들어봤습니까? 뭔 노래인데요? 네? 그게 붉은 저기 먼지가 휘날리네요. 그렇죠. 홍진의 썩은 명리야 안채. 이 동요인데 이거. 여러분 거의 동요를 모르시네. 삼척초등학교 교감. 그게 아닌데. 분진 들어보셨죠? 분진. 네. 그러니까 뭐예요? 진토. 이게 흙먼지 티끌 진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새의 모습. 우리가 여기 까치자, 까치석자죠. 까치적, 까치석자인데 까치적, 까치석자에서 위에 새집 날아가고 들어갔습니다. 세조자에서 위에 없는 거예요.
그거만 합쳐놓은 글자죠. 이것이 해태치, 법치 그랬어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는 그 해태라는 동물은 해태제가 생각하시면 그 동물 생각나시죠? 그 해태는 용과 마찬가지로 상상의 동물입니다. 영험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어제 경복궁에서 어제 장례식 했나요? 예. 그 경복궁 앞에 가면 정문에 해태 2마리가 딱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 해태는 이 바깥에서 오는 이 악령들, 나쁜 기운들을 임금님에게 가지 못하게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영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한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선악을 구분해야 되느냐? 재판관들이 선악을 구분해야 돼. 그래서 몇 년 전에 대검찰청 앞에도 이거 아마 세웠어요. 서초동 가면 대검찰청인가 그 법원 앞에 세웠어요. 하여튼 이 옳고 그름을 분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한다는 뜻이죠. 해태천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물인 이 양이 바치는 놈이 나쁜 놈이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태가 먹는 음식이 뭐예요? 해태가 먹는 음식이 뭐예요? 이 해태가 먹는 이 밥이, 음식이 이 다 식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이에요, 천. 근데 이게 천거할 천으로 바뀌었어요. 천거하다는 말은 뭐예요? 추천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회사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일도 못하는 사람을 추천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추천해야 되겠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 어떤 똑똑한 사람이에요?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영물인 사람을 소개했다. 이 추천이에요. 그래서 그게 먹는 음식이 천이다. 천갈 천자입니다. 추천, 자천, 타천. 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사슴이 좋은 날에 사슴. 우리가 사슴같이 날뛴다 그러죠. 사슴처럼 날뛴다는 말은 좀 이해하죠. 사슴처럼 뛸 듯이 기뻐한다는 얘기는 사슴이 뛰는 건 아주 경쾌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심장이 강조된 동물의 그림인데요. 어떤 경사스러운 일에는 귀한 짐승을 잡아서 심장을 꺼내 바치든지 가죽을 선물로 주던 풍습에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을 잡아서 사슴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경사경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글자인데 여기에 발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경사스러운 날에 막 이렇게 즐거워서 뛰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 거예요. 그래서 발이 들어가서 경사경이 되었습니다. 사슴처럼 뛸 듯이 기뻐한다. 사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사슴 덮여 있는 가슴이 있고요. 사슴처럼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건 뭐가 하는 일이에요? 마음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기쁘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죠. 뭘로 나타나요? 발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 능할능자는 왜 갖다 놨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이것이 발이다라는 것을. 이 사슴, 이게 원래 곰웅이었는데 능할능으로 바뀌니까 곰의 힘이 좋고 빠르니까 능할능으로 바뀌니까 곰의 발을 강조한 것이 이게 곰웅자입니다. 웅담 할 때 곰웅자예요. 정말 웅담이 효능이 있나요? 네? 있으니까 뭐 비싸게 꺼내 먹. 자, 그 다음에 범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슴욕자랑 쓰실 때 혼돈이 올 거예요. 사슴욕자 옆에 안 씁니다. 사슴은 그냥 뿔만 강조하다 보시면 돼. 호랑이는 이게 지금 손으로 가죽을 잡아 떼는 장면일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러니까 좀 위에 모양이 틀립니다. 요거는 이제 범호, 호피 무늬 호 그럽니다. 호랑이는 무늬가 가죽이 유명하죠. 여기에
호랑이가 보통 영물로 치니까 사람인이 들어가면 이게 범호입니다. 용맹스러운 호랑이가 딱 이렇게 앉아있는 장면이에요. 호랑이는 일단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거를 뭐 한다 그래요? 예. 포효한다 그럽니다. 포효를 쫙 하면 오금이 저린다 그러죠? 이 오금이 저린다. 다른 짐승들이 이제 그 사자 호랑이가 소리를 팍 지르면 오금이 저려갖고 행동을 못해. 이게 오금이 저리니까 이게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가. 발이 안 띄어져. 근데 너무 이게 오줌을 질질 싸면서 이제, 예. 그게 이제 일단 한번 딱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죠. 사람도 너무 무서운 일을 겪거나 경험하면 오금이 저려가지고 자다가 가위 들리면 소리가 질러집니까? 안 질러지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허풍선이란 말 들어보셨죠? 허풍선. 허풍선. 이게 허풍선입니다. 빌허자입니다. 여기는 요 밑에 있는 글자는 이게 언덕구자. 언덕구자인데 언덕구 있죠? 언덕구 대구 할 때 언덕구자예요. 요것이 바로 허풍선이야. 허풍선 호랑이야.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언덕처럼 생긴 호랑이가 딱 앉아있는 것 같아. 예? 호랑이가 딱 앉아있어서 조심조심 가봤더니 이게 언덕이야. 허풍선이야. 그래서 저게 빌허입니다. 허구. 그러니까 폼은 호랑이 같았는데 호랑이가 아니라 저 사람 막 지가 뭐 엄청나다고 예? 자랑은 뒤따 해댔는데 실상은 뭐야? 비어있다 이런 얘기다. 빌허자입니다. 허풍쟁이 호랑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허풍쟁이 호랑이인데 여기다 이게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한번 뭐가 들어갔어요? 창이에요. 이게 창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거짓 싸움이에요. 거짓 싸움. 예? 치긴 치는데 거짓 싸움이라니까. 영화에서 실제로 싸우는 게 진짜 싸우는 거예요? 아니죠. 치는 흉내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싸움이야. 그러니까 저게 뭐예요? 희극에 놓을 희자입니다. 희극이란 건 뭡니까? 희극은 뭐예요? 거짓 싸움이야. 희극의 극자도 뭐였어요? 이게 돼지하고 호랑이가 싸우면 안 되지. 그런데 돼지 탈 쓰고 호랑이 탈 쓰고 칼 들고 서로 싸우는 게 이게 희극이야. 놓을 희자. 호랑이가 앉아 있는 곳이 호랑이라고 해서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호랑이라면 높은 사람 임금님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곳이 모습입니다. 안석괴 뒤저울 치자였는데 안석괴 팔걸이로 딱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이야. 누가? 높은 사람이. 어떤 높은 사람이? 호랑이 정도 되는 권위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곧 첫자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것만 딱 씁니다. 곧 첫자입니다. 처소 할 때, 거처 할 때. 처지라는 것은 호랑이 가죽을 깔아둔 것을 처지라 그래요. 내 처지가 지금 이런 얘기지만 옛날에는 어떤 처지였어요? 호랑이 가죽 잘 나가던 시절이 있는 거죠. 그 첫자입니다. 아주 흥미있는 글자 하나를 더 보시죠. 여기 칠판을 보셔야 됩니다. 호랑이가 쫓아옵니다. 예? 호랑이가 쫓아와요. 호랑이가 쫓아오면 어디로 숨어들어야 되는가 하면 동굴로 숨어들어야 됩니다. 예? 호랑이가 쫓아오니까 동굴로 숨어들었어요. 또 호랑이가 동굴로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갈마들 채라고 합니다. 갈마들이라는 것은 차례차례라는 뜻이에요. 우체국 할 때 읽었어요. 최신책 할 때. 갈마들이라는 것은 차례차례예요. 호랑이가 도망오니까 굴에 숨었다가 호랑이가 쫓아니까 굴에 숨었다가 또 쫓아니까 굴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차례차례 또 갈마들 채입니다. 최신청 우체국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체국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숨고 쫓기는 동물의 도주하는 모습이라니까. 번갈아 차례 이런 얘기예요. 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어떻게 해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예, 정신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호랑이 굴에 잡혀가가지고 이 사람이 뭘 생각해요? 네? 아니죠.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남아있는 가족들을 염려하는 마음이 이게 뭐예요? 그게 사려 기품이라니까. 그게 생각할 여자예요.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잖아요. 자기를 왜 자살했어요? 가족을 위해 자살했겠죠. 네, 자기 수족들을 위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죽는 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생각할 여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해외 언론들은 그 용감한 사람이다. 네? 정말 남자다운 사람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뭐 그걸 논평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생각해 본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뭐 자살을 찬성하는 편이 아니니까. 네? 네. 자, 호랑이를 잡았어요. 들쳐매고 와야 됩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짐승을 들쳐매고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몽둥이에다가 이렇게 달아맸잖아요. 네? 그러죠? 네, 달아맨 거예요. 축축 늘어진 짐승. 달아맨 거예요. 여기 사람이 이제 여기 사람이 메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짐승을 달아맨 거예요. 이게 꿰간자거든요. 꿰간자? 예? 꿰간자가 들어간 거예요. 꿰간자. 그러면 이 호랑이가 가볍지 않잖아요. 이거 꿰가지고 이렇게 들고 올 정도 되면 굉장히 무거운 동물이에요.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 써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꿰가지고 엄청난 놈을 지금 데리고 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로자입니다. 호랑이를 잡아 들쳐매고 오는 모습인데 상대방을 제압한 거죠. 포로 로자입니다. 포로 로자예요. 아까 그 생각하다라는 글자에서 밭전자 밑에다가 이거 빼고 그릇이 들어가면 이게 뭐예요? 밥그릇 로자입니다. 단독상이 없어가지고 불화가 들어가면 화로 로자입니다. 화로 로자. 호랑이는 이 이빨도 매섭겠지만 호랑이가 보통 이게 짐승이 막 쫓아가면 발톱 팍 이렇게 쳐요. 그 낚아채는 발톱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 손이잖아요. 딱 반대로 써놓은 거예요. 호랑이가 팍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울 학자입니다. 포악하다, 예? 잔악하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장면 생각해보세요. 호랑이가 뒤에 쫓아와서 발톱으로 그냥 팍 채는 거예요. 오금이 어때요? 절이죠. 왜 절이? 졸릴 때 이렇게 하세요. 자, 호랑이 정도 되는 위세 등등한, 기세 등등한 높은 사람에게 문신을 새기러 간다. 누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거둘 수 있겠는가? 누가 잠자는 사자의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는가? 이거야. 이거 문신 새기러 가서 높은 사람이 되면 문신 새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조심. 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정성건 삼갈건입니다. 정성스럽게 해야 되고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경건하는 말을 사실 경건하다는 이 단어는 이해하기 힘든 단어거든. 근데 이걸 생각하면 경건하다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까 밭을 하는 우리가 봤죠? 예, 이 사냥 호랑이 엄청난 놈을 잡았어요. 호랑이 같은 뭐가? 예? 개가 잡은 짐승을 어떻게 해야 돼? 솥에다 넣고 삶아서 받쳐야 돼요. 받치런 자입니다. 심할극장 우리가 아까 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호랑이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호랑이 다 살펴봤어요. 자, 이제 우리가 상상의 동물인 용을 한번 넣어보죠. 용.
상상의 동물입니다. 용은 신성시되고 있어요.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용을 굉장히 신성시하죠. 예. 용궁, 용두삼이, 용의 머리와 뱀의 꼬랑지 이런 얘기죠. 자, 이 임금님 귀는 무슨 귀? 그렇죠. 임금님 귀에 이게 임금님 귀는 뭐? 당나귀 귀라니까. 당나귀 귀. 귀머거리 농자입니다. 임금님에 해당하는 용, 엄청난 권위가 있는 용의 귀야. 왜? 당나귀 귀라니까. 예. 누가 말해도 저거 못 알아들어요. 귀머거리 농자입니다. 농화할 때 귀머거리 농자예요. 자, 이 용, 우리가 용과 같이 대접하는 거예요. 집안에 딱 모셔놓고 용처럼 받드는 거예요. 높은 사람 받드는 것처럼 받드는 거예요. 저게 괴일총입니다.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왜? 이게 높은 사람이 왔는데, 그래서 총애라는 말이죠. 총애. 괴일총자. 총애라는 말은 총자는 은총할 때 총자는 사랑하다는 뜻이요.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은 딱 나타날 때 뭐가 있을까요? 아무런 주위에 징후가 없을까요? 바람에 태풍이 막 쫙 엄청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용이 하늘에서 옷이 이렇게 쫙 옷자락이 이렇게 쫙 치맛자락이 펼치듯이 하늘에서 용이 쫙 나타나면 막 온 천지가 어두워진다거나 막 태풍이 불 거예요. 그게 이게 습격하다 할 때 엄습할 습자입니다. 하늘에서 용이 쫙 내려올 때, 예? 주변이 막 바람이 불고,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쫙 나타난 거예요. 엄습할 습자입니다. 거북이라는 글자 쓰실 때요. 거북 기자 있잖아요. 이 쓰실 때, 여기 먼저 딱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서 이렇게 거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써줘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못 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썼잖아요. 먼저 이걸 그어주고 이걸 그어줘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여기 거북이 발이죠. 네? 거북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북이 이렇게 목을 쫙 빼고 있잖아요. 거북이가 이렇게 있는데 거북이 발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거북이 네, 요 모습이요, 모습 똑같이. 요게 거북이 발이 요거예요. 거북이 기자인데 거북이 귀감이 되다 할 때죠, 귀감. 네? 그 다음에 이게 균열할 때 써요. 거북이 가죽의 틈이 이렇게 가죽이 쭉쭉 벌어져 있으니까 그 사이 틈 때문에 균열할 때 틈균으로 씁니다. 이렇게 해서 짐승은 대충 중요한 짐승은 다 봤고요. 부사물 하나 보시겠습니다. 다룸 가죽이 하나 보시죠. 이 글자는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발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글자거든요. 양쪽이 지금 발입니다. 이거는 사실 다룸 가죽이라는 것은 이런 가죽은 세 종류예요. 처음에 잡아온 가죽이에요. 이게. 네? 털이 그대로 있는 가죽이라니까 겉표자예요. 네, 그 다음에 털 못자는 이걸 털이라 그러죠. 네? 가죽 혁자가 있어요. 이 가죽 혁자는 동물 한 마리를 통째로 벗겨가지고 네, 딱 동물 통째로 한 마리 벗겨놓은 모습에 이걸 해서 집에서 딱 네, 벽에다 걸어놓든가 바닥에 깔아놓은 거예요. 이게 가죽 혁자고 요 다른 가죽이는 뭐냐면 요게 가는 거 아닙니까? 저 가고 이쪽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죽을 이렇게 무두질 하는 거야. 싹 해가지고 늘리는 거야. 자꾸만 쫙 늘리는 거야. 사방으로. 그렇게 해야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제품도 만들고 이러거든. 어떤 제품? 가죽 옷도 해 입죠. 그래서 이게 병사할 때도 쓰여요. 다른 가죽 위가 군인들이 보초 서는 장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보초 서는 장면에도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죽 옷을 입은 사람, 훌륭한 사람, 그렇습니다. 훌륭할 위자입니다.
가죽옷을 입을 만한 사람, 혹은 보초를 둘 만한 사람, 훌륭한 사람, 위인, 위대하다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죽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갈행자 지켜줘야 돼. 길을 갈 때 보위를 해줘야 됩니다. 지킬 위자입니다. 위병 이런 얘기죠.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지킨다는 뜻인데, 성주를 부지런히 돌며 지킨다는 뜻인데, 아무튼 사거리를 가리키는 글자와 함께 쓰였죠. 지킬 위자입니다. 그런데 이 초병들이 자기가 지켜야 될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오늘날 군인들이 딱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면 탈영병으로 잡힐 수도 있어요. 오늘 기대해야 되는데 기대 날짜를 하루 어겼다. 그러면 그게 탈영병이 됩니다. 얘가 보초서야 될 범위를 지나쳤어. 그게 뭐예요? 그게 어길 위자예요. 위법. 위반할 때. 그래서 이 보초들이 수칙, 지켜야 될 범위를 정해준 게 뭐예요? 이게 딱 정해준 게 둘레 위예요. 지켜야 할 범위입니다. 범위주의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 할 때 글자가 나왔죠. 나라 한자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나라 한자가 나라 이름 한자죠. 이건 그냥 외웁시다. 이거는 이제 발음 기호는 원래 이거 아침 간자였는데, 햇빛빛을 간자였는데 요게 들어가서 나라 이름 한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6분 남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